당신의 손이 말하는 12가지 건강 신호. 손 줘볼래요? 손 봐드릴게요. 남녀 간의 만남에서 이루어지는 이야기만은 아니다. 사실 우리의 손과 손톱은 아주 많은 건강 정보를 담고 있다. 이들의 모양과 색깔을 통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알 수 있는 것이다. 호흡기내과 상담의사인 리차드 러셀은 환자를 처음 만날 때마다 꼭 악수를 하면서 환자의 손을 살핀다며 환자의 긴장을 풀어주는 의미도 있지만 환자의 손과 손톱을 보고 건강 상태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손과 손톱으로 알아낼 수 있는 12가지 건강 정보이다. 1. 푸른 손가락 끝은 체내 순환이 잘 되지 않거나 레이노드 증후군에 걸린 경우에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한다. 신체의 끝부분 속에 있는 혈관이 외부 온도에 민감해지면서 생기는 현상인데 손 발가락이 푸른색에서 붉은색으로 변하거나 흰색으로 변하면 무감각해지다가 통증을 유발하기 시작한다. 러셀은 폐질환이 발생하는 전조 증상으로 손가락 끝이 푸르게 변할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2. 울퉁불퉁한 손톱은 손톱에 여러 개의 줄무늬가 생기거나 울퉁불퉁해졌다면 이는 암이나 큰 질병을 최근에 알았음을 나타낸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의 몸의 건강 상태가 몹시 나빠지면 손톱이 성장을 멈추기 때문에 나타난다. 3. 하얀 손톱 밑바닥은 건강한 사람은 대개 주먹을 꽉 쥐었다 펴면 손톱 밑바닥이 하얗게 변했다가 금방 붉은색으로 돌아온다. 하지만 만약 손을 폈는데도 손톱 밑바닥 색깔이 붉은색으로 늦게 돌아오거나 항상 하얗다면 체내의 적혈구가 부족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철분 부족으로 인한 빈혈로 인한 증상일 수도 있다. 4. 손떨림 수전증은 카페인을 너무 많이 섭취하거나 심하게 긴장한 경우, 천식약이나 항우울제 등의 약을 복용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손떨림이 생길 수 있다. 하지만 이유를 알 수 없는 떨림이 계속되면 진료를 받는 것이 좋다. 가족 간에 유전되는 신경질환으로 알려진 수전증일 수도 있다. 손떨림은 파킨슨병이 악화되고 있음을 나타낼 수도 있다. 5. 검은 얼룩은 손톱 밑바닥에 거무죽죽한 얼룩이 생겼다면 의사를 바로 찾아가야 한다. 드문 경우이긴 하지만 치명적인 세포암인 흑생종일 가능성이 있다. 6. 발진은 손발가락 끝이 곰봉 모양으로 둥글게 부풀어서 손톱이 둥그스레해 그 위에 타고 있는 느낌이 들면 이는 체내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증상으로 낭포성, 섬유증 등 만성 폐질환의 전조 증상일 수 있다며 심장에 문제가 생겼을 때도 발지 증상이 나타날 수 있어 바로 의사를 만나보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7. 홍반 얼룩덜룩한 손바닥은 손바닥이 붉은색과 하얀색으로 얼룩덜룩하면 간에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간경병이나 디알코올성, 지방간이 의심되므로 의사의 진료를 받아야 한다. 8. 소시지처럼 부은 손가락은 상대적으로 치명적이지는 않은 증상으로 식사에 염분이 지나치게 많이 포함된 경우 손가락이 부을 수 있고 생리전 증후군이나 가벼운 탈수 증상도 손가락이 붓게 할 수 있다. 하지만 손가락이 붓거나 딱딱하게 굳는 증상은 류머티스 등 다른 심각한 건강 문제를 나타낼 수도 있다. 9. 다한증은 손에 땀이 많이 나는 다한증은 과다하게 활성화된 갑상선 때문일 수 있는데 활성화된 갑상선은 신진대사를 촉진시켜 보다 많은 체열을 발생시킨다. 다한증이 지속될 경우에는 의사를 만나 상담하는 것이 좋다. 10. 굽은 손가락은 손바닥에서 손가락으로 이어지는 힘줄이 딱딱하게 굳으면서 손가락이 잘 펴지지 않고 안으로 굽는 듀피트렌, 구축증일 수 있다. 대개 약지와 소지가 함께 안으로 굽는 경우가 많은데 알코올을 과다하게 섭취하거나 당뇨병, 손에 외상을 입은 경우 발생할 수 있다. 이 경우 곧게 펴는 수술이 필요하다. 11. 변색 손톱은 손톱이 노란색이나 녹색으로 변한 뒤 증상이 계속되면 당뇨병 초기 신호일 수 있다. 이는 당뇨병 환자는 면역 체계가 약하고 체내 순환이 원활하지 못해 박테리아와 곰팡이가 번식하기 좋은 환경으로 변하기 때문에 발생한다. 12. 손가락 관절 비만은
주먹을 쥘 때 손가락 관절이 딱딱하고 노랗게 돌출되는 현상은 황색종의 증상일 수 있는데 체내 콜레스테롤이 피부에 천착하면서 생기는 현상이다. 황색종은 생명에 위협적인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의 신호일 수 있다. 가족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는 선천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게 태어나는데 적절한 약물 치료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린 나이에 심장질환으로 목숨을 잃을 수도 있다. 손바닥이 붉은색을 띈다. 간경변을 의심해 볼 수 있다. 간경변은 손바닥 가장자리에서부터 빨갛게 나타나고 점차 손가락 부위로 가까워진다. 간질환이 있으면 호르몬 균형의 변화가 생겨 피부의 혈관이 확장된다. 손가락 마디에 살이 통통하다. 콜레스테롤이 높다는 의미다. 손마디에 살이 통통하다는 것은 가족성 고지혈증이 있을 가능성이 높은 징조다. 몇 년 동안 힘줄에 지방이 축적돼 결국 살이 두꺼워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영국에서만 500명당 1명꼴로 가족성 고지혈증이 나타나며 아직 진단받지 못한 사람들도 10만 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손톱이 스푼 모양이다. 빈혈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대부분 사람들은 공의 표면처럼 커브를 그리는 볼록한 형태의 손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만약 손톱의 중간 부분이 푹 들어갔다면 철분 결핍의 신호일 수 있다. 철 부족은 손톱 두께를 얇게 만들고 손톱이 부분적으로 깨지기도 한다. 손톱이 푸른색을 띈다.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의사들이 체내 산소량이 얼마나 되는지 확인하는 가장 쉬운 방법 중 하나가 손톱, 발가락, 입술의 색을 확인하는 것이다. 손톱이 핑크빛을 띈다면 혈액순환이 원활하다는 뜻이지만 푸른색을 띈다면 체내의 산소 수치가 낮다는 뜻이다. 손톱이 푸른색을 띈다. 심장병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손가락에 튀어나온 혹이 있다. 히프의 골관 저렴이 의심된다. 손가락에 혹이 있으면 살짝만 건드려도 아프다. 이는 골반, 무릎과 같이 몸의 어디에서나 골관 저렴이 있을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종양은 헤베르덴 결절이라고 알려진다. 18세기 윌리엄 헤베르덴이라는 영국 의사에 의해 발견됐다. 손톱색이 2가지 톤을 띈다. 신장병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손톱 밑 부분에서 관절은 하얀색을 띠지만 손톱 끝머리에서부터 관절이 갈색을 보인다면 신장에 이상이 있다는 뜻이다. 손가락 눌러 건강 지키기. 1. 손톱 양옆 누르기. 엄지와 검지로 손톱 양옆을 꼭 누른다. 10손가락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고 특별히 더 아픈 부위를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누른다. 목의 긴장을 풀어 뒷목이 편안해진다. 2. 손가락 뒤로 젖히기. 손가락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하나씩 뒤쪽으로 젖힌다. 손가락에는 몸 전체의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손가락 사이 누르기. 손가락 사이 갈라진 부위를 반대편의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눌러준다. 임파선과 연결돼 있어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하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손가락 눌러 건강 지키기. 1. 엄지와 검지로 손톱 양옆을 꼭 누른다. 10손가락을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고 특별히 더 아픈 부위를 시원한 느낌이 들 때까지 누른다. 목의 긴장을 풀어 뒷목이 편안해진다. 2. 손가락 뒤로 젖히기. 손가락으로 반대편 손가락을 하나씩 뒤쪽으로 젖힌다. 손가락에는 몸 전체의 모세혈관이 많이 분포돼 있어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3. 손가락 사이 누르기. 손가락 사이 갈라진 부위를 반대편의 엄지와 검지로 꼬집듯이 눌러준다. 임파선과 연결돼 있어 감기에 걸렸을 때 자주 하면 감기 예방과 치료에 도움이 된다. 4. 손가락 전체 젖히기. 손가락을 가지런히 붙여 반대편 바닥을 대고 손등 쪽으로 서서히 밀어준다.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을 때 해주면 눈과 목의 피로가 풀린다. 5. 엄지 주무르기. 엄지를 반대편 손가락 전체로 움켜잡고 꾹꾹 주무른다. 두통이 있을 때 하면 머리가 밝아진다. 6. 손목 바깥쪽 누르기. 손목 가장자리에 움푹 들어간 곳을 수시로 눌러준다. 양쪽 모두 같은 방법으로 하고 특히 더 아픈 곳은 시간 날 때마다 꾹꾹 눌러준다. 영화의 생리통이나 허리 통증 해소에 좋다. 7. 손바닥 중앙 문지르기.
손목 중앙 바로 위부터 손바닥 중앙까지 엄지로 밀듯이 문지른다. 소화가 잘 안 될 때 반복하면 도움이 된다. 8. 새끼손가락 옆쪽 위아래로 문지르기. 새끼손가락의 가장자리를 엄지와 검지를 이용해 위에서 아래로, 아래에서 위로 꾹꾹 눌러준다. 다리의 혈액순환에 도움이 된다. 9. 검지로 손등 마사지하기. 손등의 손가락 뼈 사이를 검지로 누르면서 밀어 마사지한다. 스트레스를 받거나 가슴이 답답할 때 해주면 도움이 된다. 10. 손가락 아래쪽 누르기. 손바닥과 손가락 경계선을 반대편 엄지로 꼼꼼히 눌러서 마사지한다. 눈이 피곤하거나 귀에서 소리가 날 때 누르면 좋아진다. 손톱 마사지는 자율신경을 균형 있게 맞춰줘서 면역력을 올려준다고 한다. 손톱마다 효능이 달라서 한 손가락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10손가락을 모두 마사지 해주는 것이 효과가 좋다. 방법은 엄지, 집게, 손가락으로 손톱 뿌리 부분을 양쪽에서 잡고 누르거나 당기면 된다. 한 손가락에 10초씩. 정확한 위치가 아니어도 효과가 있다니 한 손톱에 10초씩 빠짐없이 개운하게 눌러봐요. 손톱 마사지 효능. 엄지손가락은 아토피성 피부염, 기침, 천식, 류머티즘, 마른 버짐. 집게손가락은 궤양성 대장염, 크론병, 십이지장궤양, 위장병, 피부미용. 가운데 손가락은 귀울림과 난청. 약손가락은 저혈압, 저혈당, 졸림, 나른함, 가벼운 우울증. 불면증, 메니에르병, 고혈압, 당뇨병, 통풍, 어깨 결림, 난청, 추간 판탈출증, 심장 두근거림, 두통, 신장병, 빈뇨증, 요실금, 마비, 정력 감퇴, 간염, 비만, 생리통, 자궁근종, 자궁내막증, 갱년기 장애, 안면신경통, 자율신경실조증, 공황장애, 우울증, 백발, 각종 눈병. 새끼손가락은 특히 교감신경을 많이 자극하기 때문에 조심. 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고추 세워 손등 쪽으로 구부렸을 때 엄지손가락이 뒤로 많이 젖혀진다면 스태미나가 아주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엄지손가락이 뭉툭하면 두통이나 뇌질환이, 가늘면 신경질환이나 소화질환이 많다. 둘째 손가락이 길고 뾰족하면 우울증이 있으며 소화기가 약하고 정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손끝이 네모나면 신경통이나 담석에 걸리기 쉽다. 셋째 손가락의 형태나 색깔에 이상이 있으면 심장순환기 계통이 약하고 넷째 손가락이 울퉁불퉁하고 짧으면 신경계 질환이 잘 온다. 새끼 손가락이 짧거나 휘어 있으면 잔병치레가 많고 생식기 기능이 약해서 정력 쇠퇴나 월경불순 또는 불감증, 불임증이 올 수 있다. 일반적으로 손끝이 주걱 모양이면 심장순환기가 약하고 손끝이 원추형이면 흉부질환에 걸리기 쉬우며 손끝이 가늘고 길면 근육통이나 위장질환, 우울증에 잘 걸린다. 손가락 안쪽 마디에 빨간 빛이 돌면 열성질환이 생길 징조고 푸른 빛이 돌면 신경이 약하고 숙변이 있다는 증거다.